요새 나물 안 가지. 차라리 그럼 저기 장국을 갖다 줘. 장국? 응. 장국 전화해본 게 종업원이 받고 안 진네 없다고 그러네. 내가 물어봐. 응. 삶아다 줄게 살려니. 물어봐. 직접 팔아줄 순 없고 대신 잘 아는 식당에 사줄 수 있나 물어봐 준다는데 예, 난데 달에 쓴 나물 삶아다 주면 살티야? 아, 연하다는데 이제 펴서 안 됐어. 난 연한 써서? 떴어. 써서 안 된다고? 달에 쓴 나물 있어? 안 쓰잖아. 안 쓴대. 막 먹기 좋은데. 달에 쓰는 쑥쑥스름해? 아니 할머니가 많이 뜯었는데 삶아다 준다고 살려냐고 왔는데. 네. 싸게 줘야 사지 비싸게는 못 산대. 요새는 인건비도 비싸고 뭐 나무를 별로 싸게 얼마나 싸는 건지 알아? 모르지. 가지기는 허리야? 에? 가지기는 허리. 근데 쓰다고 싫다고네. 그냥 그럼 그거 갖다 줘봐요. 거가 거의 응, 여기는 여기는 소용없어. 저기는 혹시나 하고 여기 살라나 하고. 소용없어. 나물들 안 먹어. 오늘은 일단 헛걸음. 내일 가보기로 한 식당에 기대를 걸어봐야 할 것 같다. 잠시 뒤 집에 오자마자 며칠 동안 뜯어 모았던 달의 순을 꺼내는 진순 할머니. 내일 식당에 가져가려면 오늘 저녁 미리 다듬어 삶아둬야 한다. 고생해서 따신 건데 내일 잘 받아야 될 텐데요. 싸고 비싸고 갖고 가면 싸지. 이거 세에서 좀 쓰다고 하는데 그냥 저 삶아갖고 이내가 인게 쓰지. 우리는 여기서 담궈갔다가 물 우려갖고 가니까 괜찮은데. 남을 뜯으러 다니는 일이 고되긴 해도 열심히 따오기만 하면 파는 건 문제 없으려니 생각했던 진순 할머니. 갑자기 철석같이 믿었던 거래처가 사라진 당황스러운 날이다. 다음 날 아침. 어쩌녁 삶아서 찬물에 담가두었던 달의 순을 한 뭉치씩 짜내 건지는 진순 할머니. 궂은 날씨도 마다 않고 산에 오르며 꼬박 나흘을 일한 결과물이다. 이 정도면 몇 덩어리나 되는 거예요? 67개. 67개요? 새로운 식당에서 전부 다 사줄지 제 가격을 받을 수 있을지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곱게 입으셨어요. 조금 거기는 낯설으니까. 매번 먼저 가고 처음 가는 거 아니야. 소개받은 식당으로 향하는 길. 천하의 진순 할머니도 긴장하신 모양이다. 칠갑산 자락 유명한 절입구에 있는 식당.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규모가 큰 식당이니 가져온 나무를 전부 다 사주면 좋으련만 아직은 걱정 반 기대 반이다. 할머니 뭐 갖고 오셨슈? 네, 나물 나물 무슨 나물? 잘했어. 알았어? 거기다 여기다 놓으시오. 여기다 놓으시오. 여기 거기다. 달수 갖고 오셨슈? 많이 갖고 오셨슈? 네, 67개. 많이도 갖고 왔네. 그걸 어떻게 따시오? 아만 요리 떴지. 응. 67개. 초조한 얼굴로 식당 주인을 기다리는 진순 할머니. 가격을 잘 받아야 될 텐데 시키는 대로 받아야죠. 뭐. 고생을 많이 해서. 싸고 비싸고 자기네도 의향이 있어야 사지. 비싸도 사고 싶으면 비싸게 사고.
사기 싫으면 싸게 살라고 그러고 그러던데. 주는 대로 받아야지. 그동안 이거 처음에는 3,000원씩 했거든. 근데 낭지 조그마니까 2,500원 줘서 한 대 식당에. 근데 이 시방은 2,000원씩밖에 안 줘. 7개인데 5개 값만. 67개? 예. 근데 5개 값만 주면 돼. 그래요? 예. 아, 이제 아줌마 갖고 나물이 다 좋아. 이건 물 우려서 어제 해갖고 다 물 우려갖고 해서 아주 아줌마들 꼭 갖다 저기 하라. 다행히 전량 거래가 성사됐다. 이게 물 안 우리면 쌉쌀해요. 알아요. 근데 물 우리면 하나 괜찮아. 가격도 이전 식당에서 받았던 대로 한 뭉치당 2,000원씩 똑같이 받게 됐다. 그럼 65개면 돈이 얼마예요? 물로 2,000원씩 13만 원이니 그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 그 집에 가서 틀리자고. 아니야. 저때 그때 그것도 네. 6,000원이 적더라고. 그래서 6,000원 그냥 안 받으려고. 13만 원 아줌마? 네. 싸게 팔아도 어쩔 수 없다 생각하며 왔는데 기분 좋은 거래다. 아줌마 세부셔. 네. 언제 봐. 아니요, 세부셔야지. 올 때와는 달리 활짝 핀 얼굴로 받은 돈을 세는 진순 할머니. 또 열쇠 맞아. 맞지? 65개. 예. 어떻게 나물을 뜯으시겨? 어? 혼자 뜯으시는 겨? 같이 뜯으시는 겨? 아, 혼자 뜯고 고사리는 며느리 같아. 기분 좋게 돌아갈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래도 잘 되셨네요. 네, 잘 받았네. 부처님 오신 날 자식들의 연등을 달아주기 위해 봄 내내 열심히 칠갑산에 올랐던 진순 할머니. 그래도 마음이 좀 편하시겠어요. 이제 편하네. 갑작스레 맡긴 거래처 때문에 상심이 컸지만 더 큰 거래처를 개척했으니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다. 밭에 다녀오느라 이제야 늦은 아침 식사 중인 옥성 씨. 혹시라도 시어머니가 실망해 돌아오실까 걱정이 많았었다. 어허, 저, 야, 내가 용돈 조금 주니까 애기들 아유, 반찬 아유. 사다 줘. 아주 돼. 예, 야, 맛돈 많이 아이, 받았으니, 참. 예, 얼른 받아.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돈 잘 받았은 게, 예, 힘들게 벌었은 게 주지 안 벌었으면 죽었냐? 힘들게 해서. 경화 씨가 횡재했다. 가끔씩 용돈을 주세요? 네. 애들 반찬 사다 주라고 주시는데 솔직히 받는 거는 할머니 힘들게 한 건데. 내가 사다 주는지 내가 사다 주는 뭐가 뭔지 몰라서 못 사다 줘. 애들 먹는 거 잘 해서 의미가 사다 줘야지. 아니 할머니 사오는 것도 잘 먹잖아 애들. 네가 그래도 알아서 사다 줘야지. 아니 그래도. 90 넘은 나이에도 직접 일해 번 돈으로 손주들 용돈 주는 재미. 쏠쏠한 그 재미가 진순 할머니를 더욱 힘나게 한다. 잠시 뒤 마당으로 처음 보는 낯선 차 한 대가 들어오는데 도착하자마자 숨 돌릴 새도 없이 일할 준비부터 서두른다. 여기 있던 거. 삽이며 낫이며 창고한 농기구까지 익숙하게 챙겨 나온다. 이건 막내 아들, 저건 막내 아들 손자. 나 저기 부재지간이 왔는데 적은 손자는 무슨 지가 뭐 일어나노라고 못 왔대. 손자만 둘인데. 서둘러 고추 모종을 심어야 하는 시기. 기용 씨 혼자 하기엔 버거운 일임을 알기에 진순 할머니의 막내 아들 홍희 씨가 아들까지 데리고 일손을 보태러 와줬다. 그래서 어머님 계시니까 이렇게 또 달려오시는 거예요. 내가 못 온다고 하니까 이렇게 오지. 그래도 자식이라도 어려워서 또 어지간한 간 오라고 안 치면.
지난 몇 달간 기용 씨가 틈틈이 돌들을 골라냈던 땅. 큰 돌들은 제법 치워내지만 지금 상태만 봐선 밭이라 부르기도 민망해 보인다. 고랑이 좁잖아. 넓게 치지 고랑을. 조금 좁은 것 같은데. 삽을 왜 그걸 갖고 와서. 진순 할머니는 뭔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눈치다. 독 때문에 두둑이 잘 안 돼서 그렇구만. 그냥 나가면 작은 아버지가 이제 긁어오니게. 독 때문에 삐뚤빼뚤해갖고 안 돼서 그래. 아이고, 뭘 징그럽구나. 큰 돌은 골라냈지만 아직도 자잘한 돌들이 많다 보니 관리기를 똑바로 몰고 가는 것조차 여의치가 않다. 이래서야 오늘 내로 밭고랑을 완성해 고추 모종까지 심을 수 있을지 걱정이다. 아무래도 헐쭉물러서 이런 것 같은데 저게 기계가 새로 산 건데 다른 보다 크다고 저렇게 전에는 그러는데 뭐를 이 기계를 조정을 잘 못했나. 결국 멈춰서 버린 관리기. 바퀴 안쪽으로 자꾸만 돌이 튀면서 문제가 생긴 모양이다. 아이고 참. 바퀴까지 빠졌으니 저거 어쩌고요. 안 보자니 답답하고 보자니 속 터지고 이중고다. 잠시 뒤 오늘도 양손 가득 이것저것 잔뜩 사들고 온 선혜 씨. 나왔어. 어서 나왔어. 뭐해? 또 걸러. 응? 또 걸러. 뭔 또? 고사진이 또. 무슨 고사요? 그냥 막걸리만 뿌리면 왜 되는 이렇게 걸. 돼지머리 사고 다 했어. 뭐도 밥할 때마다 떡부터 먼저 찌야 하는데. 아니, 밥은 나중에 할머니 떡이 급해 지금. 네, 떡이 급해서. 여기저기 다니며 이 일 저 일 챙기느라 제일 바쁜 진순 할머니. 밀가루 저거 펀버튼 개요. 그러니까요, 할머니 또 급해지신 것 같아요. 물 너무 많이 붓다. 밀가루 더 넣어. 고추 모종 심는다 바쁜 와중에 웬 고사 준비인가 싶은데 완전 그냥 수제비 빌듯이 돼지 크게. 아무래도 이제 손녀나 이제 누구나 아들이든 딸이든 차 사면 꼭 지내셔야 돼요. 그게 할머니 낙이에요. 새 차를 산 선혜 씨에게 아예 이 집에서 차를 인수받으라고 하시더니 고사까지 지내주실 심산이셨나 보다. 물. 엄마. 이 상처 났다. 상처 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자, 가물로 목욕시키자. 한 번 경험해봤다고 경화 씨 손놀림이 익숙해 보인다. 하우스에선 고추 모종 심는 작업이 한창인데 물구덩이를 만들고 구덩이 안에 물이 빠지기 전에 고추 모종을 심어야 하니 여러 명이 함께 일해야 효율적이다. 빤빤 꾹꾹 늘러서 넣을 때. 이 물이 개 있을 때 넣어야 하는데 미리 넣으면 안 되는데. 어느새 하우스로 나오신 진순 할머니.
온간이 다도 끓여 물 들어가게 어지간히 다 해서 소복소복만 넣나. 고추 모종도 직접 심어야 마음이 놓이시나 보다. 이렇게 꾹 누르고서 예. 그야말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한꺼번에 몇 가지 일을 하시는데 떡은 안 치시고 온 거예요? 예, 똑같이서 이제 찌라고. 아, 이건 너무 바쁘신데. 바쁠 날은 그냥 바쁘네.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일 도와주니까 좋아요. 그렇지, 좋지. 물이 개 있을 때 이걸 뿌리기를 넣어야 좋은데 손이 짧아서. 옷을 갈아입은 선혜 씨도 고추 모종 심기에 동참. 오늘 안에 끝내기 위해 다들 바쁘게 움직인다. 한편 식사 당번을 맡은 경화 씨. 보통 가정집에서 밥은 이 정도 안 하죠? 아, 명절 때도 이렇게 안 하는데. 고추 심는 날이라서. 그러니까요. 그런가 봐요. 잠시 뒤 마당에 들어서는 또 한 대의 차. 수원에 사는 정희 씨의 큰아들 현수 씨와 가족들인데 일복이 많은 건지 일복이 없는 건지 토요일에도 출근했다 오느라 이제야 도착했다. 바지 있잖아. 내가 해가 완전히 넘어가기 전 저런 거 바짝 들여내야는 좀 하지. 고사를 서두른다. 먼저 절여. 잔 번화시게. 오늘 그 바빴던 와중에도 손녀딸을 위해 정성껏 차린 고사상이다. 바퀴다가 많이 보. 위서 부어서 밑으로. 그렇지. 저쪽으로. 천리를 가나 말리를 가나 그냥 아무 사고 없이 그냥. 운전대 있는 데다 넣어. 어디 들어가? 아, 어. 싫어. 싫어? 냄새나. 냄새나기는. 기어코 명태를 트렁크에 넣은 선혜 씨. 참아, 이것도 안 넣고 싶은데 할머니 성에서 안 넣으면 뭐라 하시니까. 잠시 뒤 가정집 저녁 식사 준비치고 고기 양이 어마어마하다. 10근이요. 대식구잖아요. 여기 식구 많이 오면 피곤하지 않으세요? 조금 없지 않아 그런 면이 있죠. 근데 상황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일을 해야 된 게. 근데 또 좋은 것도 많죠, 이렇게 모이면. 그렇죠? 재밌잖아요, 우선. 사람 많은데. 거실 안을 가득 채운 가족들. 삼촌 얼른 오라 그래. 진순 할머니 표정이 밝으시다. 자식들 보는 것, 자식들 잘 되는 것이 삶의 전부인 진순 할머니가 아니신가. 식구들 많으니까 좋으세요? 예, 좋아요. 이런 때가 제일 좋아요. 자식들 목소리, 자식들 웃음소리 끊이지 않는 밤. 진순 할머니에겐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다음 날 아침. 신이야지 빵빵 타고 가지.
여름을 재촉하는 비가 제법 내리는 날. 진순 할머니와 기용 씨네는 물론이고 어제 함께 머물렀던 다른 가족들까지 대가족이 함께 집을 나서는데 식구들이 찾아온 곳은 아산의 한 식당. 둘째 아들 원희 씨의 생일 초대를 받았다. 미리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모처럼 진순 할머니의 자식들이 전부 한 자리에 모였다. 이거 우리 큰딸. 이건 우리 큰 사위. 이건 적은 딸. 큰 딸. 여기 있는 건 우리 사람 사위. 알라. 할머니야? 할머니 안녕하세요. 여기 이거 할머니요. 정자 할머니. 할머니요. 나서 나서. 좀 시간이 그래요. 조금 시간 걸려야 삼남 이녀 자식들이 결혼을 하고 손자의 증손자까지 나오면서 진순 할머니의 가족들은 어느새 56 대군단을 이뤘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어머님 자손. 네, 다 손자. 아들 손자 민우리가 하나가 안 왔어 그런데 막내 민우가. 그렇죠. 그런데 막내 민우가 얼마나 착한지 모르는데 빠져서 서운하네. 어렸을 때 어머님 어떤 모습이셨어요? 무서웠지. 오랭이 같아서. 우리 엄마요? 자손들 어묵에 키우셨지 뭐. 우리 엄마는 강하게 우리를 키웠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잘 살고 있어요. 우리 엄마야 강하시니까 언제까지도 그냥 꾸준하게 일 잘 하시고 건강하셔서 쩌짜는 우리 엄마 건강하셔서 엄마마치도 건강하도 못해 저는 덩치만 거들하나지. 둘째 아들 원희 씨의 생일날만 되면 끝내 품 안에 걷어주지 못했단 미안함과 그리움으로 몸살을 앓곤 했던 진순 할머니. 그 아들의 생일을 이렇게 함께 챙길 수 있어 감개무량하다. 우리 은채가 낚았어. 고맙습니다, 엄마. 네. 이거 보면은 우리 어머니 오래오래 사시라고 건강한 겁니다. 네, 어머니. 건강하시라고. 네, 건강하세요. 짠. 아프게 보냈던 원희 씨까지 5 자식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 더 바랄 것이 없다. 그리움과 미안함으로 늘 서럽고 아팠던 진순 할머니의 봄날은 이제 행복한 계절이 될 것 같다. 다음 날. 아직도 팔아야 할 나물이 남아 있었던 걸까? 여기다 넣어놨더니 얼었네. 쌀이죠. 쓴맛을 빼낸 달의 순나물을 정성스레 챙겨 집을 나서는 진순 할머니. 지난 봄 내내 기다려왔던 날이다. 집에서 10여 분 거리에 있는 작은 절을 찾은 진순 할머니와 정희 씨. 자식들의 만류에도 궂은 날 좋은 날 가리지 않고 칠갑산에 올랐던 건 오늘 이 순간을 위해서였다. 네. 네.
이거 내가 뜯은 나물이요. 나물? 네, 그냥 딴 거는 과일 줘서 잘 먹었는데. 아, 네.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냥 무쳐 잡수라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 이대로 오세요. 뭘 나물을 올려? 예? 나물을 아이고, 올려. 부처님한테는 다 올려요. 부처님은 네. 마음을 더 보시기 때문에 괜찮아. 저 너무 좋아요. 자, 잘하세요. 네. 진순 할머니는 오늘도 온 마음을 다해 간절하게 기도한다. 오직 자식들을 위해서다. 어머니가 한번 한다는 건 무조건 무슨 일 있어도 하시니까 못 말려. 아니 등다는 것도 그렇고 뭐 어머니가 무슨 일이라는 걸 하신다는 걸 못 말려. 그래도 다 자손 위해서 그러신다고 그러실 텐데. 그렇게 안 하셔도 이제 될 나이인데. 아직까지는 맨날 어린 애들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어쨌든 아들 삼형제하고 삼형제하고 또 누구 캐드리고 싶어? 손자. 손자하고. 네. 네. 우리 할머니가 5. 알았어요. 제가 캐드릴게요. 자식들에게 받은 용돈도 있지만 연등만큼은 꼭 직접 번 돈으로 달아주고 싶으셨다. 우리 할머니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아이, 할머니 하지 마. 90하나 용띠시네? 예, 용띠야. 하지 마. 그냥 둬. 응? 그냥. 아니요, 저기 손자들만 잘 저기 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나야. 내가 있어야지 손자도 있고 가족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하나 켜드릴게요. 알았죠? 성함이 어떻게 되시 이름이? 진순. 이름이 이쁘네, 진순이. 예? 평생 자신을 위한 기도는 해본 적 없었던 진순 할머니. 오늘도 오직 자식들만을 위해 연등을 달 계획이셨다. 아유. 잘 보이는 거 보세요. 처음으로 우진순 3글자가 적힌 연등이 달린다. 잘 보여요? 고맙습니다. 네. 그저 우리 아들 그저 그렇게 더나 안 아프고 저렇게 건강하게만 있으면 그거 바랄 거 없지. 아들이 맨날 그렇게 아프니까 그게 그냥 당시 걸려서 비는 게 부처님께 비는 걸 살려달라고. 부처님께도 분명 자식 걱정하는 어머니의 간절한 그 마음이 닿았으리라. 그날 오후 칠갑산을 휘감은 산바람이 제법 거세게 부는데 어머니 오늘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쉬시죠? 아, 이거에서 말려야지. 이것도 세면 덜 좋아요. 이건에서 뜯어야 좋지. 앞바닥에 새인데 뜯으면 뻣뻣해서 나물이 부드럽지를 않아. 오늘도 새 일거리를 찾아 나오신 진순 할머니. 이게 뭐라고? 풍년초. 풍년초라고 이게. 이제 4월 초파일 연등도 달았겠다. 조금은 쉬셔도 좋으련만. 아직은 자식들을 위해 해주고 싶은 것들이 많으시다. 아이들 여기서 용돈 주고 그러면 손잡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먹을 거 사다가 주고 그런 게 나도 먹고 저들도 먹고 그런 게 좋지.
평생 그래왔듯 남은 날들 역시 자식들의 기대어 살기보단 자식들을 품에 거두고 보듬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다. 아이고 잘 뛴다. 우리 도연이. 칠갑산 첩첩산 중에서 어찌 살까 눈물만 나왔다는 17 고운 색시였던 진순 할머니. 처음에 시집 와서는 그냥 가슴이 터지는 것 같고 저 산 좀 무너졌으면 좋겠고 그냥 그랬는데 희망은 이제 이 수에서 괜찮이 여기 떠나면 못 살 것 같고. 이곳에서 어머니가 됐고 할머니가 됐고 토끼 같은 증손녀까지 둔 주름 깊은 91살 노인이 됐다. 감옥 같고 지옥 같았던 칠갑산이 이제는 가장 편한 안식처로 느껴진다는 진순 할머니. 늘 같은 자리를 지키며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산처럼 진순 할머니도 그런 어머니로 자식들 곁을 지킬 것이다. KBS 한국방송